네, 계속해서 청소년 이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관계 한번 볼까요? 40번 문항입니다. 다음 중 또래 관계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청소년의 또래 관계의 주 목적은 사회적 정서적이기보다는 수단적인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기 또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래 관계, 어른들의 또래 관계는 수단일지 몰라요. 청소년기는 어떻게 사회적이고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 정서적인 거라 서로 교감하는 거죠. 사회적인 정서적인 관계지 어떤 또래 관계가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럼 2번 보시면은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자기를 같이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또래 집단에 대해 강한 동조 경향성을 보여요. 강하죠. 그러니까 또래 집단, 그 집단의 규범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래와의 유대관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또래 관계를, 자신 친구 관계를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불언펜 불어낸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있잖아요. 이 중간체계, 부모하고 또래 관계가 중간체계였지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청소년들은 자발성을 기초로 해서 교우관계를 형성하죠. 어릴 때는 부모가 맺어줄 수 있지만 자발성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또래 관계의 목적은 뭐다? 정서적인 교감, 사회적인 교감이에요. 수단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그 42번을 보시면요. 청소년이 또래와의 연대를 통해 가지게 된 궁극적인 영향으로 옳게 묶인 것. 또래와의 관계 연대가 됐을 때 어떤 그 궁극적인 영향으로 옳게 묶인 것. 1번 관심 분야와 능력에 대한 확정. 또래 관계 형성이 될 때 어떤 관심 분야, 능력이 어떨까요? 관심 분야, 능력에 대한 확정 맞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인관 기술을 학습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인 영향으로. 그 다음에 자율성이 발달하는 것도 자율성. 또래 관계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자신감은 증진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관심 분야, 능력에 대한 확장, 또래 관계에서 관심 분야, 친구와 관심 있는 거 같이 동료의식에 관심 가질 수가 있고요. 새로운 대인관 기술 하는데 자율성 발달. 또래와의 관계는 스스로보다 집단 어울림이에요.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데 어울림 같이. 그래서 이 또래 관계가 자율성을 좋은 말 같잖아요. 자신감 생기게 하는 영향력 있는 거 맞는데 자율성의 발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집단 규범에 동조해요. 집단에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성 발달에는 저해가 되는 것이 또래와의 연대예요.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가나라.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이성교제 한번 볼까요?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성교제, 옳지 않은 것. 참 설레는 시절이겠죠? 1번, 초기 청소년기까지는 대부분의 또래 집단은 동성으로 이루어지죠. 초기 청소 동성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점차 이성화되죠. 그 다음에 재밌게 해서 여자는 성격과 행동을 보다 중시하고요. 남자는 외모나 성적 매력을 보다 중시한다고 합니다. 4번 이런 것들이 커서도 별반 많이 달라지지가 않겠죠. 4번 이성과의 교제는 이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의 충족, 적응력의 신장을 가능케 하는 거 맞는데 초기에는 상보성이 크게 작용하나 후기에는 근접성, 유사성의 매력의 요인으로 비중이 좀 더 이전된다 그랬는데 초기에는 나랑 비슷한 근접성, 나랑 유사한 매력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은.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발견할 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는 근접성, 유사성의 매력이 있고 후기에 상보 보완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소년기 이성교재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행동에 대해서 볼게요. 45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역시 바르지 않은 것. 1번 위험행동. 그러니까 위험행동이 긍정적으로 발달되면은 적응행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모험행동이니까. 그 다음 위험행동이 부정적으로 발달하면 병적 위험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발달하면 적응행동, 부정적으로 발달하면 병적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45번에 3번. 위험행동은 비슷한 심리적, 환경적, 생물학적 선행 조건을 공유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의 위험행동은 다른 위험행동과 구별되어서 행해지는 경향성이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의 위험행동하면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마구마구 나타나죠. 다른 모험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행해지는 경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위험행동은 상호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의 원인을 보게 되면 그 원인 중에서 사회적, 환경적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청소년의 문제에서 1번 사춘기 조숙 만숙. 근데 이거는 생리학적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환경적인 것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이건 병리적인 부분, 자존심, 인지 미발달, 호르몬 유전자, 이건 생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거, 환경적인 부분은 사회적인 거, 환경적인 부분 뭐예요? 부모와의 분리, 또래 집단의 애착 등 사회적 환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생물학적 이론이냐, 심리학적, 인지적 이론이냐, 아니면 심리학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 이론이냐 알죠? 호르몬 유전 생물학적인 거, 자존심 결여 심리학적, 우울증 스트레스 심리학적, 인지적 이런 이론인데 청소년에서 사회적인 거, 환경적인 거, 부모와 또래와의 어떻게 관계하니 애착 분리 정도가 아니면은 매스미디어 이런 것 등이 사회적 환경적 이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47번도 볼게요. 47번을 보시면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 범죄 행위로 규정된 행동 유형만을 말한다. 청소년 문제, 범죄 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자, 이거는 좀 가장 옳지 않은 건데 그럼 2, 3, 4, 5를 본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문제 행동과 관련돼서 부적응이란 말도 사용하죠. 부적응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비행 현상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들이 느끼는 고민, 문제의식도 청소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청소년들이 느끼는 고민. 그죠? 그 다음에 부적응 청소년들 개인 내적 장애와 더불어 사회적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우리가 부적응 행동이라 보는데 그거는 어떤 고민적인 거 청소년이 느끼는 모든 거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번처럼 범죄라는 것만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하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5번 비행은 본래 법률적 용어로서 주로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범죄라고 하지 않죠. 성인들이 할 때는 범죄가 아닌데 청소년이 할 때는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을 비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행. 그러니까 범죄 행위로 규정된 행동 유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그 학교 다니기로 중퇴를 할 때 어떻게 중퇴하느냐.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이 있어요. 능동형은 자기가 어떤 중퇴, 청소년 중퇴, 능동형, 자기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느냐. 대안을 가지고 학교를 중퇴하느냐. 아니면은 아예 그냥 소극적으로 학교 다니기 피하는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형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중퇴 청소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기 대안이 없으면. 그래서 49번 보시면은 다음 중 청소년의 학업 중퇴 유형 중에서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중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퇴하는 건 능동적이에요. 능동형 중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유 더 이상 학교 다니기 싫어요. 학교를 빠져나가니 학교 밖에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흥미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막연히 학교를 떠나는 유형은 뭐예요? 도피형 중퇴가 되겠죠. 굉장히 소극적인 거, 아무 생각 없어요. 뚜렷한 대안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 능동형 중퇴는 내가 처한 상황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퇴하는 것이 능동형 중퇴이고, 그 다음에 불가피형 중퇴는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안 형편 때문에 다닐 수 없다. 이렇게 중퇴는 그럴 경우에 불가피형 중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가피한 중퇴, 능동형 중퇴, 또 어떻게 소극적 중퇴가 있는데 이 중퇴 청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50번 볼게요. 다음 중 중퇴 청소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중퇴 청소년들은 동료들에 비해 직업적 열망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해 직업적 열망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무엇을 해야겠다는 열망도 적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기의 발달과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직업적 열망이 낮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퇴 청소년들은 동료들에 비해서 비교적 직업적 열망이 낮다. 이렇게 고치면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청소년들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중퇴 청소년들, 그 다음에 중퇴와 관련된 요인은 잦은 이사도 중퇴와 관련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내 요인이죠. 그리고 중퇴 청소년들은 자아개념이 부실해요.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퇴 청소년들은 돈 벌기, 사회생활의 경험을 매력을 느껴요. 이건 직업적 열망하고는 달라요. 직업적 열망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고 이건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벌어서 내가 여유롭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 열망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직업적 열망이 중퇴 청소년이 낮다라는 것. 지금 51번에는 이렇게 있어요. 용어 정리를 하는데요. 다음 중 사회적 규범의 동요, 이완, 붕괴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혼돈 상태. 그래서 구성원의 욕구, 행위의 무규제 상태. 이거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아노미 상태라고 했어요. 아노미. 드루게임에 의해서 아노미, 혼돈 상태. 그래서 아노미, 무규범 상태. 모라토리움 뭐예요? 집을 위해 상태였죠? 그 다음에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행 이론 여러 개 있어요. 아노미 이론, 뭐 하이문화 이론, 뭐 차별 접촉 이론, 뭐 낙인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54번 보시면 다음 중 비행에 관련된 이론으로서 사회학적 접근으로 볼 때 이런 보기의 내용과 연관된 이론은 무엇인가 있어요. 사회 구조가 특정 집단의 사람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를 도달하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그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당한 방법, 목표 도달하기 어려우니까 비행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 그래서 듀르켐에 시작된 머튼이 체계화시킨 것이 아노미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회구조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 집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비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아노미 이론이에요. 역시 55번 비행 이론 보게 되면요. 비행 하위 문화 이론에 대한 내용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아노미 이론과 사회해초리 절충 이론이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하위 계층 문화에 따른 젊은이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하위 계층 문화의 기준에 따라서 인정받기 위해서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이 하위 비행 문화 이론이다.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다. 그래서 하위 문화는 중류 계층의 행동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래서 도시적 하류층에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중류층 이상의 제안해놓은 걸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있는 거. 이게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 하층 청소년들의 비행 문화를 말하는 것이 뭐다? 하위 문화 이론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있고 하위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번 일탈이라는 것은 하위 계층 문화에 따른 젊은이 선택이다. 중류 계층 문화의 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랬는데, 이 하위 문화 이론은 중류 문화, 중상류 문화, 이건 니들 거고 또 우리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인정이 중요하지 중상류 측의 문화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탈한다는 것은 왜 우리 문화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탈이라는 것은 하위 계층 문화에 따른 젊은이 선택이다. 중류 계층의 기준에 따라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류 계층 경우에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 거 있고 우리 거 있다. 이것이 비행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차별 접촉 이론은 어떤 거예요? 그 접촉해서 학습된다라는 거죠. 서더랜드가 제시한 명제 한번 볼 거예요. 차별 접촉 이론. 그래서 다음 중 56번입니다. 차별 접촉에서 서더랜드가 제시한 명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차별 접촉 이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학습됐다는 것이 무엇이 비행이 학습된 것이다. 그러면 비판받는 점 최초는 누구한테 배웠냐?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번 일탈행동은 학습된다. 맞죠? 2번 일탈행동에 학습된 주된 부분은 친밀한 관계에서 학습하죠. 정보를 할 때 관계 주의 집중이 먼저 중요하죠. 친밀한 관계 1차 집단 내에서 일어난다. 3번 어떤 사람들은 일탈자가 되는 것은 규범 위반의 부정적 정의가 강하면 안 하겠죠. 규범 위반에 대해서 부정적 정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부정적 정의를 초과했기 때문에 규범을 위반한다. 그죠? 서더랜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6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어떤 사람 일탈자가 되는 것은 규범 위반에 대한 부정적 정의를 초월했기 때문에 일탈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일탈행동은 사회의 일반적 요구와 가치의 표현이며 5번 일탈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소통 통해서 학습된다. 서더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이었습니다. 차별 접촉 이론. 그죠? 그러면 57번 이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상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학생들 다룰 때 비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비행 이론이에요. 사회적인 비행 이론. 그럼 57번 보시면 다음 중 상징적 상호작용에 기초한 비행 이론. 너와 내가 상징적으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거. 이건 뭐 나 혼자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왜 비행으로 정의되고 일탈자로 취급되는지 과정에 초점을 둔 것. 어떤 행동이 왜 비행으로 정의되느냐, 왜 일탈자로 취급되느냐, 상호작용에서 땅땅땅 너는 나쁜 아이다, 너는 문제하다 이렇게 무엇했기 때문에 낙인했기 때문에 레이블링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인 이론, 그 사회적 반응이다. 비행자로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제2의 비행이 되는, 나 그래 나쁜 놈이야. 제2의 비행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모색 단계, 명료화 단계, 공고화 단계 있어요. 모색, 명료화, 공고, 모색, 명료화, 공고 단계로 낙인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 비행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히 여러 가지로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2차적 비행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낙인했기 때문에 아유 그래 난 비행자야. 난 나쁜 아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제2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 범행과 비행은 달라요. 그러니까 59번 문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다음의 사례를 분석하기 적합한 사회심리학 접근 이론은 무엇인가 했어요. 철수는 우연히 학교 유리창을 깬 적이 있다. 친구들과 우연히 깼어요. 나쁜 짓 하려고 깬 게 아니라 우연히 깼어요. 근데 이 사건이 담임선생님에게 발각되어 문제학생으로 지목을 받았다. 그 같은 반 친구들은 그를 비행소년, 문제야 이렇게 간주해서 멀리하였다 그랬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비슷한 또래이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이들과 함께 철수는 보다 더 심각한 일탈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때로는 나쁜 일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난 어차피 나쁜 애야. 낙인 받았다는 거죠. 문제아로 낙인 받았다. 그래서 59번에도 낙인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61번을 한번 보시면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문제를 하고 나서 중화 기술을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중화. 그래서 다음 중 중화에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외적인 환경 탓으로 둘러서 자기를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려는 거.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려 하는 건 뭐다? 일단 책임의 부정, 상해의 부정, 피해자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더 높은 충성심의 호소, 이런 것 등이 다 뭐예요? 중화의 기술이에요. 거기 나온 것들이 다 뭐냐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 중화의 기술을 발휘하고 있어요. 중화의 기술을 발휘하는데 지금 61번 문에는 이렇게 한 것을 외적 환경 탓으로 어떤 행동을 환경 탓으로 돌려서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려는 뭐냐? 책임을 부정하는 거.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상해 부정은 뭐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거 내가 훔친 거 이게 뭐 내 처음에 책임 부정 나 아니야 나 얘 잘못 아니야 이러다가 상해 부정은 뭐야? 아 이건 뭐 어떻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피해자 부정 넌 나쁜 놈이니까 내가 훔쳐도 괜찮아 했죠. 그 다음에 비난자의 비난 그 사람들이 더 나쁜 놈이야 했죠. 그 다음에 더 높은 충성심의 호소 우리가 하는 건 아주 숭고한 일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의 부정 이걸 갖다가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번도 봐야겠네요. 머튼은 이렇게 있어요. 머튼.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 따른 적응 양식 일탈의 유형을 보는데 머튼이 말하는 일탈의 유형. 그러니까 머튼이 하는 건 일탈의 유형은 여기서 그 목표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 제도화된 수단. 여기서 목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수단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수용하느냐, 거부. 목표를 수용하고 수단도 수용하냐, 목표는 수용하고 수단은 수용하지 않냐, 목표는 수용 안 하고 수단은 수용하냐, 둘 다 수용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동혁, 외도, 반. 그래서 동조형, 혁신형, 안 쓸게요. 동조형이 있고요. 여기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이 다 뭐예요? 지금 머튼이 제시한 어떻게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고 제도화된 수단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회 구조 이론에 따른 적응 유형이에요. 일탈 유형이죠. 그러면 일단 동조형은 뭐냐. 동조형은 그래서 정상적인 기회 구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목표, 제도화된 수단을 수용하는 형. 혁신형은요 뭐냐면 목표는 수용하지만 수단은 그대로 하지 않는 형. 의례형은요 목표를 거부하고 수단은 수용하는 것. 그 다음에 도피형은요 모두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반역형도요 문화적 목표 제도는 모두 거부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화적 목표를 거부했죠. 문화적 목표는 거부했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겠다는 유형은 뭐냐면 머튼이 제시한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 중에서 의례형이 되겠죠. 의례형입니다. 그래서 이 의례형은 조직의 목표는 거부해요. 그렇지만 수단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목표보다는 절차, 규범, 규칙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땐 의례적인 것들. 관료주의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관료주의가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동조형 그냥 다 받아들이는 의식. 머튼이 제시한 적응 양식입니다. 6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비행 이론 중 중화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중화 이론. 1. 중화. 해석하는 거죠. 1번. 청소년은 자신의 문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중화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비행을 저지로 강요하는 사회 구조적인 긴장 상태가 없고 통제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일탈은 정상적인 행위면 오히려 동조행에 설명되어야 한다. 사회적 유대 및 개인의 유대 요인을 강조한다. 개인의 유대에 대한 통제력이 되어서 청소년들은 법과 규범을 지키려 한다. 나아가 유대 관계에 있는 무엇들이
통제하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 이론, 사회적 통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 통제,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지면 어떻게 비행이 나타난다로 보는 것이 사회 통제 이론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알지만 만약에 이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중화 희석할 필요 없어요. 중화 여러분. 그거 알긴 알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거 뭐 걔들도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상해 부정하거나 피해자 부정하거나 뭐 그 비난자에 대한 비난, 더 높은 충성심의 호소 이런 것들로 중화를 쓰게 되겠죠. 2차 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 시간으로 청소년 이해로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